지금 이제 질문을 드릴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 2말 3초.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빨라진다. 이런 얘기는 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요. 예. 예. 아니 사실 예. 거기서 그런 얘기할 그런 분위기겠습니까? 한 20명 넘게 앉아서 네네.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전당대회 시기라든가 이런 이상민 장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나오지 않았고요. 심각한 얘기는 좀 피했고. 아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예를 들면 네네. 물류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이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 뭐 정책위 의장도 좀 말씀을 하셨고 근데 뭐 대통령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뭐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나가면서 쭉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사실 그 전당대회 시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이 또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도 좀 적절치가 않잖아요. 예. 예. 아니 왜 대통령이 그걸 언급을 하세요? 예. 그거야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실제로 거기서 그런 대화가 나왔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을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공격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차피 다 새 나갈 텐데 예. 말이 나갈 텐데 그 본인이 그렇게 공격받을 말씀을 하신다? 예.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자, 만찬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앞선 친윤계 의원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전대 시기가 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22일인지 23일인지 모르겠으나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계 윤핵관 4인 그 부부 동반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월 29일에 나온 언론 보도였는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만찬 1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전당대회 시점을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5월 말을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3초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굳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사실은 여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그게 근데 6월까지 이게 비대위라고 하면 비상 상황인데 역대 비대위를 보면은 기간이 뭐 이렇게 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라면은 뭐 5월 말까지 가는 거는 조금 뭐 과욕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무감사, 당협위원장 교체 등등의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시기 자체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것 같은 모양새들 먼저 윤핵관들 만나고 이런 것들 상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글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친윤계냐 비윤계냐 이런 이제 어떤 관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혹시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김석기 그 비대위에서 김석기 사무총장께서 그 일정 왜냐하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 강화 특위를 열어서 약 70개나 되는 그 비어 있는 그 당협위원장들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당무감사를 2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무감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일정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김석기 사무총장께서 그게 아니라 비대위에서 시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비대위에서 시기를 정해서 그것을 그 전국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넘겨서 제적 과반수의 투표를 이상 출석에 그 과반수의 찬석으로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된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얘기를 쭉 보고를 했어요. 큰 틀에서만 얘기된 그래서 거네요. 법률적으로 이러니까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 문제를 가지고 국조를 가지고 야당과 저렇게 우리가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요거 정리되면 바로 우리가 그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예를 들어 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룰 세팅 있잖아요. 룰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뭐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럼 우리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뭐 이런 얘기도 아이디어로 있었어요. 근데 결정된 건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뭐 이렇게 7대 3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당심 이거 비율이에요. 이런 얘기 혹시 나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룰이잖아요. 자세하게는 안 나왔고. 자세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뭐 5대5로 합시다, 7대3으로 합시다, 9대1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건 좀 어쩜 뭐랄까 여론 동향 같은 것도 무엇보다도 우리 저희들한테는 저희 당원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봅시다. 뭐 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현재 당원 투표 여론조사 비율이 7대 3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주당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포함하느냐 이게 가장 뭐 핵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갈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소위 말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 네.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국민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이제 직접 뭐 투표를 하는 방식. 민주당은 이제 여론조사는 한 5%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면은 사실 예.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보니까 뭐 8대2, 9대1 예전에는 아예 예. 뭐 아예 여론조사 빼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민심의 지지를 받는 분들은 당심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서로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거를 뭐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바꿨을 때 그러면은 정말로 최고의 당대표가 나와서 최고 좋은 결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예.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 2016년에 어떤 총선 결과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진박 논쟁, 친박 논쟁하고 줄 세우기 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예. 선거 말아먹은 이런 예. 보수 정당의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전당대회 과연 누가 당권을 거머쥐게 될까 관심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요즘 조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 비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심 민심 반영률은 현재 당원대로 7대 3을 저는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꾸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친윤계 모임으로 불렸던 민들레 이제 이름 바뀌죠. 국민공감으로 바뀌어서 이제 7일에 출범하는데 여기도 뭐 자기는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예. 본인도 거기 멤버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글쎄 지금 거기 장제원 의원이나 뭐 예. 다른 분들은 안 참석하시고 예. 이철규 의원은 거기 뭐 참석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 한 50분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글쎄 그 50분이나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또 당원들이 뭐 공부하는 모임 갖고 그러는 거야. 네, 네. 사실은 뭐 파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무리를 짓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 무리가 여당이나 야당도 다 무리를 짓는 것이고 예. 그 당 내에서도 나쁘게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름대로의 파벌이나 계보 그 파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 큰 틀에서는 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자꾸만 뭐 이것이 뭐 친윤계니까 이게 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뭐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친윤계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어떤 흐름이 이 친윤계 이제 모임에라도 가고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눈 그 흐름들이 행간의 흐름을 보면 안철수 대표한테 조금 윤심이 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심이 예. 저는 윤심이 실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일단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구도가 네. 유승민은 거의 반윤이라고 예. 보면 됐고 안철수 후보는 비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목소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다른 목소리들을 낸 것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입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훨씬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예. 그 갈등을 사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가 이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뭐 하시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요. 네. 그 민주당은 예를 들면 대의원 45, 그다음에 권리당원 40, 예. 일반 당원 10, 예. 그리고 여론조사 좀 5%,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예. 했다가 나중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론의 지지가 좀 높으니까 또 그걸 좀 높이자라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뭐 어떤 특정 후보께서는 그 1등이나 2등일 경우도 나오는데 또 예. 그 우리 당 지지자들만으로 해서 보면 4등, 5등 이렇게 나오세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제히 다 그분을 찍었다는 얘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네. 당을 대표하는 분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역선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우리와 경쟁하는 분들이 그 집단으로 와서 그 권리를 행사해서 그분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을 대표로 뽑는다면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지금 뭐 갈등과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얘기하니까 진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도 맞습니다. 들기도 하네요.